봅시다. 어디 수열의 극한입니다. 1장. 이제 수열의 극한에 보면 네. 이제 뭐를 조금 보셔야 되느냐. 수학 2 또는 미적분 1 수학 2 하면서 뭘 배우냐면 함수의 극한이 배워야죠. 함수의 극한을 배웠을 텐데 함수의 극한에서는 정의역의 원소가 뭐냐면 실수니까 얘는 한없이 키울 수도 있고 또는 한없이 작도록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낼 수도 있고 또 특정한 실수 A로 보낼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방향 자체가 크게 몇 가지냐면 세 가지입니다. 크게 세 가지로 가지만 자 수열의 극한은 결국에는 자연수가 정의역이에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자연수가 뭐가 된다? 정의역이 되는 거니까 얘는 오직 딱 한 가지 방향밖에 없습니다. n을 어디로? 이 n이라는 녀석을 어디로? 무한대로 보내주는 방법밖에 없어요. 오케이? 다른 건 없습니다. 그래서 자 결국에는 어디를 살펴본다는 얘기냐면 자 n이 한없이 커질 때야. n이 한없이 커질 때 자 여기에 뭐가 들어오나요? 함수인데 정의역의 원소가 자연수인 수열이 들어온다는 얘기죠. 수열이 들어오는데 앞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항들은 내 알바가 아니란 얘기야. 어디만 본다는 얘기야? 끝자락만 본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앞에 뭐 첫 번째 항이 누군지 상관없고 어디만 본다는 얘기예요. 자, 끝자락만 보겠다는 얘기야. 자, 근데 내가 끝자락을 관찰을 했었을 때 그 값이 특정한 알파라는 이 실수값에 하나의 실수값에 한없이 가까워지거나 아니면 그 값이 되면 뭐라고? 수렴한다. 함수의 극한과 다른 점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함수의 극한과 크게 차이 나는 부분은 없겠고 이제 그 얘기는 따로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아. 오케이? 됐지? 함수의 극한이 좀 더 복잡했으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부터 뭐를 좀 해주셔야 되느냐 이제 계산을 해야 돼요. 계산을 해야 되고 계산을 하려면은 뭐가 필요하냐? 가장 중요한 재료가 뭐냐? 극한의 기본 성질입니다. 조금 더 얘기하면 수렴 성질이야. 그래서 극한의 기본 성질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극한의 기본 성질 제목부터 이렇게 적혀져 있고 이게 하나의 정리거든요. 극한이 있다라면 즉 수렴하는 것들이랑 수렴하는 것들끼리 내가 사칙 연산을 하는 거야. 사칙 연산을 하게 되면 수렴을 하는데 어디로 수렴을 하는데 어디로 수렴할까라는 거를 여기에 명시해 놨어요. 오케이? 됐지? 자, 함수의 기본 정리랑 수렴 성질이랑 비슷하겠죠. 그래서 n이 한없이 커질 때 an이다라는 녀석이 알파로 갑니다. 오케이? 그 다음 두 번째 n이 한없이 커질 때 bn이라는 녀석이 베타로 갑니다. 그래서 알파와 베타로 지금 서로 수렴할 때 기본적으로 an과 bn이라는 이 수열을 더해도 되고 빼도 되고 곱해도 되고 나눠도 될 텐데 자 그렇게 사칙 연산을 했었을 때 n을 한없이 보내버리면 n을 한없이 크도록 만들어줘 버리면 알파와 베타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는 걸로 가더라. 단 이러면 좀 조심해야 되겠죠. 나눗셈이야. 나눗셈 할 때는 조금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 뭐 어찌 보면 당연한 거잖아. 어찌 보면 당연한 거야. 봐봐. 자, 따로 얘기 안 해도 상관없을 텐데 1이 있어요. 1이 있어요. 1 어디로 수렴하나요? 당연히 1 계속 갈 거잖아. 자, n분의 1이 있어요. 자, n분의 1 어디로 수렴하죠? 그래, 0으로 수렴하자. 나눠. 뭐 되는데? n 되잖아. 발산할 거 아니야.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다시 뭐라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1로 수렴하고 얘도 n분의 1 얘도 수렴하고 얘도 수렴하지만 수렴하고 수렴한다라고 해서 항상 수렴하지 않는 뭐 나눗셈에서는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어디로 가는 거? 그렇지. 분모가 0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는 대체 전제로 깔려 있어야지만 적용을 해줄 수 있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너무 간단한 예니까. 그리고 자 실수배가 있을 거예요. 실수배 만약에 실수배를 C라고 둡시다. 상수라는 요 실수배가 있다라면 그리고 여기 상수가 딱 붙어서 이렇게 정리되더라. 끝이야. 자 근데 문제는 이 내용은 모든 개념서나 책에 없는 데가 없어요. 문제는 뭐냐? 얘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야. 자, 얘가 의미하는 바가 뭐다? 결국에는 내가 어떤 수열의 극한을 구하는 상황에서 수렴하는 단위, 수렴하는 단위의 수식, 수열로, 수렴하는 단위의 수열로 자, 뭐하다? 적절하게 잘 분리해내자라는 거랑 한 가지 더 경우에 따라서는 수렴하는 수열 단위로 나타내기가 조금 난감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주느냐? 치환합니다. 다른 수열로 치환해서 접근하는 것도 있으니까 그거는 문제를 풀면서 조금 한번 해보시면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자 극한의 기본 성질이 이만큼 있다는 얘기고 자 그럼 봐. 수렴하고 수렴하는 것들끼리는 이런 방식으로 계산하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잘했어요? 자 계산은 일단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계산할 때 우리가 빠짐없이 등장하는 게 있어요. 하나가 뭐냐? 부정형입니다. 자 부정형이 나오는데 크게 수열의 극한 또는 수열 상황에서는 두 가지만 제대로 보시면 됩니다. 무한대분의 무한대꼴과 무한대분의 무한대꼴과 하나가 뭐냐? 하나가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오케이? 잘했어요.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같은 경우에는 자 얘는 뭐였죠? 차수 비교했었었죠? 기억나시죠? 차수 비교해서 분자의 차수가 더 크면 분모의 차수가 더 크면 그렇게 되는 건데 자 여기서 일단 이 생각합시다. 주인공이야. 이 주인공이 아니라 주인공은 자 뭐예요? 가장 빨리 증가하는 절대값이 가장 빨리 커지는 그래서 주인공은 가장 빨리 커지는 거야. 항이 하나의 주인공이 되겠고 누가? 절대값입니다. 절대값이 가장 빨리 커지는 항 자체가 주인공이 될 거니까 그걸로 나누던지 걔를 기준으로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야. 이거 문제 풀면서 좀 정리하면 되는 거고 자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입니다.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이 될 텐데 얘들아 여기에 봐봐. 자, 이 부분은 조금 중요하고 시간을 아끼는 방법까지도 같이 가르쳐 줄 테니까 같이 한번 살펴보자고. 자, 가령 루트에 자 n 제곱 플러스 n이 돼요. 마이너스 루트 n 이렇게 있습니다. 자, 얘는 어디로 가겠니? 얘 어디로 가요? 무한대 빼기 무한대가 되는 것까지는 알겠죠? 오케이? 그런데 얘는 우리가 이게 형태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애매모호한 상태가 아니라 얘는 정형입니다. 알 수가 있어요. 왜? 얘는 100 집어넣으면 많이 되지만 얘는 100밖에 안 되잖아. 그럼 뒤에 있는 이 녀석은 얘를 뭐한다? 얘를 따라잡거나 박빙인 상황이 안 만들어지는 거고 결국에는 절대값이 여기에서도 유효합니다. 가장 빨리 커지는 항이 전체적인 이 수열의 상태를 결정을 하는 거니까 얘가 상태가 무한대로 더 빨리 가잖아요. 얘는 못 따라잡잖아요. 그럼 뭐가 되겠어요? 당연히 무한대로 되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아무거나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라고 해서 부정형이 되는 건 아니야. 그래서 자, 뭐 어떻게 돼야 되느냐? 딱 이렇게 돼야 됩니다. 루트에 fn이라고 적을게요. 빼기 루트에 gn이라고 적을게요.
두 개가 서로 완벽하게 박빙인 상황이 있어야 돼. 박빙인 상황이라는 얘기는 이런 겁니다. 자, 누구야? fn과 gn에 뭐가 일치하면은 최고차 항이 일치하면 최고차 항 자체가 일치하면은 박빙이니까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일단은 모르는 부정형이 돼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때가 부정형이 된다는 얘기고 당연히 얘가 다항식일 때야. 다항식일 때 밖에 안 나오겠죠. 어차피. 자, 그래서 다항식일 때는 최고차 항이 일치해야 됩니다. 최고차 항이 일치한다는 얘기는 차수도 같고요. 차수도 개수도 모두 일치한다는 얘기입니다. 차수 개수 모두 일치해야 됩니다. 그럼 쌤 얘도 안 된단 말입니까? 2라고 두고 여기 제곱도 안 된단 말입니까? 당연히 안 되죠. 바로 무한대로 발산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얘가 차이를 벌리면서 가는 거니까 무한대로 간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박빙인 상황이 일어나려면은 부정형이 되려면은 이렇게 갈 수밖에 없고. 자, 가봅시다. 이제 한 가지 더. 루트에 보자. 4n제곱 플러스 8n 더하기 2가 있어요. 오케이? 됐어?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자, 이렇게 있을 거고 여기 빼기 2n이 있다라고 칩시다. 오케이?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예요? 응? 얘도 근호 안으로 집어넣으면 4n 제곱이 되고 얘도 4n 제곱이니까 가늠할 수 없어요. 누가 더 약간 얘가 더 세긴 하겠지. 근데 어디로 가는지는 확실하게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여기에 n이 한없이 커지면 된다라는 얘기니까 이제 뭐 한다? 우리 미적분 1 또는 수투에서 했었던 내용처럼 수투라고 얘기할게. 제곱 빼기 제곱 해주면 되잖아. 제곱 빼기 제곱 합니다. 그러면 얼마가 나옵니까? 8n 더하기 2가 나옵니다. 이가 됐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이 녀석은 얘 있으니까 플러스로 바꿔준 거 루트 4n 제곱 플러스 8n 뭐 어차피 뒤에 건 필요 없을 거니까 뒤에 있는 거 2n이 될 거고 리미트 무한대로 보내주면 이제 끝나는 거죠. 몇 차? 무한대분의 무한대고 무한대분의 무한대고 1차니까 2 더하기 2 분의 4잖아. 그래서 값이 얼마가 된다? 결과가 2가 나오겠죠. 2가 됐어? 자, 한 가지 더 봅시다. 자, 한 가지 더 볼 수 있는 게 뭐냐? 얘들아, 4n 제곱 플러스 8n 더하기 2가 있어요. 자, 고등학생들이 있으니까 속도를 좀 높여봅시다. 속도를 높이는 방법입니다. 자, 이게 나중에 수식 자체가 이것만 변형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여타의 것들도 변형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거나 아니면 빨리 풀고 넘어가려면 이 방법도 괜찮아요. 자, 얘 봅시다. 얘는요 4n 제곱 플러스 8n 더하기 4와 n이 한없이 커지는 상황에서는 딱 2만 차이 나잖아. 맞죠? 딱 2만 차이 나는데 n이 한없이 커지는 상황에서 이 2라고 차이 나는 게 이게 뭐 별로 의미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별로 의미가 없으니까 거의 동등해집니다. 거의 동등해진다라고 보기보다는 그냥 같아진다고 어떻게 보면 n이 한없이 큰 상황에서는. 근데 이게 뭐 중요하냐고 라고 얘기하면 여기 루트를 씌우잖아요. 그럼 여기 루트를 씌우잖아요. 그럼 얘랑 같다라는 얘기거든. 어느 상황에서? 한없이 커진 상황에서는. 맞죠? 그러면 이 식은 어떻게 바뀝니까? 2n 플러스 2가 되겠죠. 2n 플러스 2의 제곱의 루트가 될 수밖에 없을 거고 얘가 2n 플러스 2가 되는 거니까 아까 전처럼 없애고 그냥 상수 2가 답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상수 2가 답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내가 박빙인 상황을 먼저 봤어. 유리화를 섣불리 하지 말고 완전 제곱식이 먼저 보이면 완전 제곱식으로 나타내서 처리해 버리는 게 훨씬 더 편할 수가 있어요. 오케이? 다 됐나요? 그 얘기야. 다 됐지?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 가미되는 게 수학 얼만데 수학 1 대수 내용 이게 있는 상황이니까 뭐 다 알고 계셔야 돼.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시그마 조금씩 해봅시다. K가 1부터 N까지. 자, K가 있을 거고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K 제곱 있을 거고 참고로 알아두시면 돼.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K의 K 플러스 1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등차 수열, 등비 수열 나왔었을 때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좀 하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얘는 알고 있어야 되겠죠. 얼마가 되는데? 2분의 n에 n 플러스 1이 되더라. 얘는 뭐가 된다고요? 자, 6분의 n에 n 플러스 1에 요 속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2n이다라는 게 들어있다는 거. 2n 들어있습니다. 그다음 뒤에 더하기 1입니다. 이렇게 있을 거고 제일 끝에는 뭐가 된다? 3분의 n에 n 플러스 1에 n 플러스 2가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자, 여기 들어있는 요 부분 우리가 수학 1할 때 알아. 1부터 n까지 1의 제곱부터 그리고 이것씩 정리하면 밑에 있는 수식이 등장을 한다는 얘기라고. 오케이? 근데 워낙 많이 나오는 거니까 이거는 외워두시면 되겠죠. 얘는 암기하셔서 바로바로 써먹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어디 보시느냐 하면 여기 이거 봅시다. 기본 1-1번 봅시다. 기본 1-1번 보세요. 자, 기본 1-1에는 자 1번 안 적어요. 3분의 2 개수분의 개수. 오케이? 1번 2 3분의 2. 그 다음에 2번 얼마가 된다? 아, 분자의 차수가 더 크니까 인피니트 즉 무한대로 발산하겠죠. 3번은 분모의 차수가 더 크니까 0이 될 수밖에 없고 4번 같은 경우에는 자 정리해야 되겠죠. 로그의 n 플러스 얼마를 2를 누구로 나눠준다? n으로 나눠준다. 근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는 거니까 얘는 한없이 커지면 누구랑 같아진다? 1로 같아진다. 근데 앞에 로그가 붙었으니까 로그 1과 같아지는 거고 로그 1은 빵이 되겠죠. 자, 넘어가서 2번 봅시다. 자, 두 번째 보시면 기본 1-2가 있어요. 기본 1-2의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의 세제곱 더하기 2분의 위에 있는 거 1의 제곱, 2의 제곱 쭉 가가지고 어디까지? n의 제곱까지 합이 얼마냐? 라고 나와 있는데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앞에 다 적어줬어요. 오케이? 얘 다 적어줬기 때문에 얘는 얼마야? 6분의 1에 n에 그 다음 번째에다가 뒤에 뭐가 붙는다? 2n 더하기 1이 붙겠죠. 오케이? 그래서 그냥 6분의 1만 보고 실수나는 부분들이 가끔씩 있으니까 얘는 3분의 1로 가고 얘는 1로 가니까 전체적으로 얼마가 된다? 3분의 1이 됩니다. 자, 밑에 2번 봅시다. 2번도 가볍게 하고 넘어갈 수 있겠죠? 2번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 곱하기 2 분자 먼저 적었어요. 2 곱하기 3 3 곱하기 4 쭉 가가지고 n에 n 플러스 1까지 이만큼 되어 있고 얘를 누구로 나눠준다? n에 1 플러스 2 플러스 쭉 가가지고 n으로 다 더해줬는데 얘를 전부 다 뭐로? 합을 전부 다 공식 형태로 다 바꿔줘야 되겠죠? 자, 정리해가지고 해주시면 얘는 뭐가 돼요? 2분의 n이랑 그 다음 번째 해주면 되는 거고 얘는 여기다 적혀 있습니다. 3분의 n의 그 다음 번째에 그 다음 번째가 됩니다. 그래서 위에는 3분의 1로 가고 밑에는 2분의 1로 갈 거니까 3분의 2가 답이 되겠죠. 오케이? 됐어? 자, 쭉 한번 해보시면 되고 그리고 1-3번 봅시다. 자, 1-3번에 1번부터 볼게요.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에 루트 n 더하기 2 마이너스 루트 n이 되는 거고
자, 얘는 어떻게 할까? 박빙이죠. 최고차항의 개수가 똑같은 거니까 최고차항이 일치하니까 박빙인 상황이고 얘는 유리화를 합니다. 자, 유리화합시다. 그러면 완전 제곱식으로 나타낼 수는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얘랑 얘는 2 됐죠? 그 다음에 밑에는 루트 n 더하기 2 더하기 루트 n이고 무한대분의 상수꼴이니까 당연히 얘는 어디로 간다? 0으로 빠지겠죠. 2번 봅시다. 자, 2번 같은 경우에는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갑니다. 루트 n의 제곱 더하기 n이 되는 거고 뒤에 마이너스 n이 있어요. 자, 얘도 2차항의 개수, 그러니까 최고차항의 개수가 일치하는 상황이니까 유리화를 하시면 n을 누구로 나눠준다? 루트 n 제곱 플러스 n 더하기 1로 나눠주는 거니까 무한대로 가는 상황에서 얘가 어디로 간다? 2분의 1로 간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마찬가지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얘를 뭐로? n 플러스 얼마? 2분의 1의 전체 제곱에 루트라고 본다라는 거야. 상태가 되면 그러면 빼주면 되는 거니까 여전히 2분의 1로 가는 거죠. 오케이? 됐어? 이거 안 좋네. 이거 책은 안 줬구나. 몰랐다. 거기다 필기하고 여기 문제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돼. 책 다 받았지? 책 다 받았지? 자, 그 다음에 책 잠깐만 있어. 책이 한 개가 더 있나? 됐죠? 됐습니다. 일단 뭐 여기까지 한 문제가 뭔데? 네, 잠깐만 볼게. 잠깐만 볼게. 어디냐? 세 번째입니다. 2 더하기 3n 제곱 마이너스 n의 세제곱 n이 어디로 간다? 무한대로 간다. 오케이? 그러면 얘는 어디로 빠진다? 마이너스 무한대로 빠진다. 오케이? 됐어요? 끝. 자, 정리 한번 해보시고 이제 필기하는 데 갑시다. 자, 필기하는 데 가시면 이제 우리가 조금 전에 뭘 했었느냐 하면 계산할 때 극한의 기본 성질 이용해서 이렇게 계산한다는 하나, 그 다음 부정형들 중에 자 결국에는 주인공 자체는 가장 빨리 커지는 항, 누가? 절대값입니다. 이거 중요해요. 그냥 커지는 항이 아니라 절대값이 가장 빨리 커지는 항이에요. 절대값이야, 절대값. 자, 그리고 그거를 주체로 해서, 그러니까 절대값이 가장 빨리 커지는 항이 주인공이니까 나머지는 그냥 상수 취급해도 된다는 얘기야. 자, 그 얘기는 나중에 문제 풀 때가 보면 또 할 수 있으니까. 자, 이번에는 뭐냐? 극한의 성질, 그러니까 극한을 구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뭐냐? 대소를 이용합니다. 자, 대소 관계부터 하나씩 좀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자, 첫 번째입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이 알파예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이 베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알파가 베타보다 작거나 같대요. 자, 미쳤나봐. 아무 생각 없다 진짜. 여기 하나 전제로 적을게. an이 bn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되어 있으면 이게 제일 마지막에 결론입니다. 됐지?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그랬어요. 알파가 베타보다 작거나 같다. 오케이? 첫 번째. 그다음 두 번째 봅시다. 두 번째 an이 있을 거고 bn이 있을 텐데 이번에는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자체가 무한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밑에 있는 작은 녀석이 무한대로 가는 거니까 bn 자체도 똑같이 어떻게 된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도 어디로 가겠어요? 무한대로 빠지는 건 당연한 거겠죠. 그럼 세 번째 봅시다. 자, 세 번째는 중요합니다. 문제를 풀 때 계속 쓰일 거니까. 세 번째가 뭐냐? 조임 정리입니다. 함수에 극한하면서 했을 거니까 조임 정리입니다. 자, 조임 정리를 세세하게 한번 뜯어봅시다. an이 bn보다 작거나 같고 bn이 cn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리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알파로 가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이래.
CN이 베타로 가고요. 자, 이렇게 양 끝이 이것도 수렴하고 이것도 수렴한다는 얘기인데 양 끝을 조여줘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조여줘야 되는 상황이니까 알파랑 뭐랑 베타랑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조건 나오고 두 번째 조건 나오고요. 세 번째 조건까지 나오고 자, 제일 마지막에 뭐까지? 네 번째 조건까지 다 만족을 하게 되면 뭐가? 중간에 있는 이 BN이 극한이 누가 될 수밖에 없느냐면 극한 자체가 알파 또는 베타. 오케이? 같은 값이니까 이렇게 가더라. 자, 알아두셔야 될 거 이거 한번 봅시다. AN이 양수예요. 또 널리 쓰이는 거거든. AN이 양수입니다. 모든 항이 양수인데 이 AN 플러스 1이라는 녀석이 자 누구보다 작거나 같으냐 하면 PAN보다 작거나 같은 거예요. PAN보다 작거나 같은 거야. 자, 근데 제한 조건이 뭐냐? P라는 녀석이 그 녀석이 누구보다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1보다 작은 거야. 근데 이런 느낌 한번 해봅시다. 2분의 1 있잖아요. 2분의 1은 여러 번 곱하면 어떻게 돼? 너무 슬프잖아. 왜 슬픈데? 커지지 않으니까 0에 가까워질 거 아니야. 계속 곱하는데 0에 가까워질 거 아니야. 마이너스 2분의 1, 4분의 3, 마이너스 5분의 4 1에 아무리 가까운 값이 있다 하더라도 얘는 여러 번 곱하면 즉 P를 여러 번 곱하는데 정말 많이 곱하게 되면 어디로 간다? 0으로 간다라는 걸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겠죠. 2분의 1, 4분의 1, 4분의 3 이런 것들은 0으로 간다는 걸 알 수가 있을 텐데 자, 이건 보조적인 내용이고 얘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항상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리미트 n이 원대로 갈 때 an이 0으로 갑니다. 오케이? an이 0으로 간다라는 거를 이제 왜 그런지 지금 설명을 해드릴 거고 그 외 y가 조임 정리를 이용하면 돼요. 조임 정리입니다. 가봅시다. A2가 있어요. A3가 있어요. A4가 있어요. 쭉 가서 AN이 있습니다. 자, 얘는 PA1보다 작거나 같고 PA2보다 작거나 같고 PA3보다 작거나 같고 마찬가지 PAN-1보다 작거나 같아요. 식끼리 어떻게 해줄 거냐면 조작하기 위해서 곱합니다. 근데 곱했을 때 양수다라는 전제가 있으니까 양수끼리 곱하고 양수끼리 곱하는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오케이? 됐어요? 양수끼리 곱하고 그냥 곱하는 거니까 일단 이거랑 싹 다 곱해주는데 자 좌측에는 A1부터 A2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어디까지 가요? AN-1 AN까지 가는 거고 우측은 P가 몇 번 곱해져요? P가 N-3번 곱해지는 거죠. 작거나 같다죠? 작거나 같아요. P에 N-3번 곱해지겠죠. 그리고 A1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어디까지 곱해지는 거예요? A의 N-1 원래 이렇게 안 하는데 그냥 쭉쭉쭉 하면 되는데 그냥 보여주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케이? 됐어? 뭐 해주면 된다? 없애주면 되겠네. 쭉 없애줍시다.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날아가는데 이게 다 날아가죠. 그러면 여기서도 다 날아가죠. 남는 거 봅시다. AN이 분명히 P의 N-1승에 A1보다 작거나 같아요. 오케이? 알았나요? 그리고 얘는 누구보다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양수가 된다고 했어요. 양수가 되겠죠. 그러면 이게 뭐예요? 조임 정리. 얘 어디로 가요? 0으로 가요. 얘 어디로 가요? 뒤에 있는 거랑 상관없이 0으로 가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얘도 0으로 가고 얘도 0으로 가니까 결론이 얘가 0으로 간다는 얘기야. 오케이? 잘했어요. 자, 연습 문제 하나 봅시다. 연습 문제에 보시면 연습 문제 저 뒤에 10 몇 번 있을 거예요. 연습 문제에 14번 봅시다. 14번 연습 문제 14번. 자, 연습 14번에 보시면 AN이 있을 거고 AN이
자, an 플러스 1을 누구로 나눠준다? an으로 나눠줬었을 때 얘가 2020분의 2019죠. 2020분의 2019가 되는 건데 저쪽으로 보내주면 마치 쟤랑 동일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용해가지고 나눠주면 되잖아요. 어차피 양수라는 얘기가 나와 있을 테니까. 자, 그래서 뭘 할 수 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면 an이 얼마다라는 거? 0으로 간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서 자 3an 더하기 n-2 3an 더하기 n-2 n-2가 있을 거고 밑에 있는 게 얼마가 되느냐 4an 더하기 3n 더하기 1 4an 더하기 와 금붕어인가 봐. 다 까먹어. 오케이? 됐지? 외울 수가 없네. 외워지질 않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는 거야. 이제 감 잡았지? 0으로 가고 0으로 가고 0으로 간다라면 남아있는 거 요거 3분의 1. 오케이? 그렇게 하셔도 되고 자 그거는 약간 감각적으로 가는 거잖아. 왜? 어차피 얘 0으로 하나씩 빨려 들어가고 얘도 0으로 하나씩 빨려 들어가는 거고 남아있는 게 무한대분의 무한대 형태가 되는데 3분의 1로 간다. 이게 가장 빨리 푸는 방법이긴 할 텐데 쌤 저는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면 n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n으로 절대값이 가장 빨리 커지는 항은 누가 보더라도 n이잖아. 왜? 어차피 0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니까 n으로 나눠주면 n분의 4an 어디로 간다? 0으로 갑니다. 오케이? 0으로 가죠. 0으로 갑니다. 더하기 3이고 뒤에 더하기 n분의 1입니다. 위에 있는 거 4n분의 3an 더하기 1 빼기 n분의 2가 될 거니까 자 무한대로 보내면 얘는 0으로 가고요. 얘도 0으로 가고 얘도 0으로 가고 얘도 0으로 가니까 전체적으로 3분의 1로 간다 이 얘기야. 오케이? 됐지? 저렇게 마무리 지을 수 있겠네요. 쉬었다 갑시다. 쉬었다가